실례지만 케이터링 팀이세요?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공기가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두세 명이 돌아봤습니다. 거친 손등을 봤습니다. 소독에게 오래 달아 물에 불어터진 손마디를. 아니요, 남편이 시설관리팀이에요. 그날 금래 씨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무려 800만 명의 독자가 청소부였던 금래 씨의 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금래 씨를 무시했던 그 여자는 자신이 누구의 책을 읽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인스타그램에 극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280명 독서 모임 회원들에게 추천했습니다. 삶을 깊이 아는 분만이 쓸 수 있는 글이라고. 언젠가 꼭 작가를 모시고 싶다고. 자신이 그렇게 케이터링 퀸이냐며 분류했던 여자의 글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이것은 이극래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50분. 매일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벌써 18년째 금래 씨의 몸이 스스로 기억해낸 정직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빌라 4층, 방 2칸. 남편 최재봉 씨와 둘이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금래 씨는 청소 용역직, 재봉 씨는 시설 관리팀이었죠. 같은 건물 안에서 일하지만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못 본 척 지나갑니다. 딱히 그러기로 약속한 건 아닌데 어느 틈에 그렇게 됐습니다. 금래 씨의 작업복은 짙은 회색입니다. 가슴 왼쪽에 한성용역이라는 글씨가 박혀 있죠. 금래 씨는 2달에 한 번씩 작업복을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동료들이 그냥 집에서 돌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했습니다. 금래 씨는 대답 없이 다음 달도 세탁소 봉투를 들었습니다. 금래 씨는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3남매 중 막내였죠. 아버지는 금래 씨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봄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낭이었습니다. 수술비가 70만 원이었는데 당시 아버지 한 달 품삯이 15만 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언니 둘이 먼저 대구 봉제 공장에 들어갔고 금래 씨도 16살에 같은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봉제 공장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미싱 소리, 실 끊기는 소리, 공장장이 고함치는 소리.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굳은 살이 먼저 생기는 것이 무뎌지는 것보다 빠르다는 걸 20살이 되기 전에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공장 선배가 말했습니다. 금래야, 저녁에 야학 다닐 생각 없어? 금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퇴근하면 이미 몸이 다 달아 있었으니까요. 저녁 8시에 쓸 수 있는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딱 한 번 대구역 근처 야학 건물 앞을 지나친 적이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칠판이 보였습니다. 분필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죠. 금래 씨는 그 앞에 잠깐 서 있다가 그냥 걸었습니다. 다시 그 길로 돌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22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봉제 공장, 분식집, 떡볶이 포장마차. 손이 닳는 건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서울이 달랐습니다. 사람이 많았고 길이 넓었고 아무도 먼저 어디 출신인지 몇 학년까지 나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28살에 재봉 씨를 만났습니다. 친구 집 생일 자리에서였습니다. 재봉 씨는 구석 의자에 앉아 과자만 먹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고 손이 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말이 없는 사람이었죠. 저녁 내내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드는 사람이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부터 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금래 씨가 감기에 걸리면 혼자 약국에 다녀왔고 싱크대 물이 새면 수리기사를 부르기 전에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말은 없는데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재봉 씨라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해 추석 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안 생겨? 금래 씨가 되물었습니다. 뭐가요? 언니가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언니는 그 질문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갖지 못한 건지 안 가진 건지 금래 씨는 그 경계를 오래전부터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원 청소 일을 시작한 건 38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같은 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거 3개월이면 다들 나가는 자리야. 여기 오래 있는 사람 없어. 그런데 금래 씨는 18년째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담당 구역은 내과 병동 3층과 4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카트를 끌고 복도에 나섭니다. 걸레 3장, 쓰레기 봉투 5개, 소독액 1통, 분무기. 카트 바퀴에 고무가 달아서 이따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몇 번 수리를 신청했는데 순서가 밀려 있다고 했습니다. 금래 씨는 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삐걱거리는 채로 미뤘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 차트를 봅니다. 간호사는 처치 수치를 봅니다. 금래 씨는 보호자를 봤습니다. 보호자 대기실 소파 끝에 구겨진 점퍼. 밤새 거기서 자고 간 흔적입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캔 커피 2개, 생수병 하나. 아무도 치우지 않은 채로 아침을 맞은 것들이죠. 금래 씨는 그것들을 주워 봉투에 넣으면서 어젯밤 이 소파에 있던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혼자 서 있는 뒷모습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귀에는 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다가 끊은 뒤 그냥 창밖을 보는 사람이었죠. 금래 씨는 청소포를 밀면서 지나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의사를 붙잡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술 잘 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완전히 다 나은 건가요? 아니면... 의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금래 씨는 걸레를 밀면서 그 2 사람의 등을 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4층 복도 끝 4069호실이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아침 금래 씨가 복도를 쓸다가 406호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출근 전에 들른 것 같았죠. 그런데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잡았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그걸 3번쯤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문을 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래 씨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병실 안에 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왜 문을 열지 못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잡았다 놓는 그 손이. 또 한 번은 3층 복도 가장 안쪽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다가 병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빈 침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거 거치대가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고 침대 시트는 이미 새 것으로 교체돼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새 시트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거기에 손을 얹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금래 씨는 카트를 멈췄습니다.
뒤로 조용히 물러서서 다른 쪽 복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해지지 않는 것들, 누구도 기록하지 않는 것들, 의무 기록지에는 적힐 수 없는 것들. 금내 씨는 그것들을 18년 동안 눈에 새겼습니다. 어디에 쓸 생각으로 새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병원 일을 시작하고 5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금내 씨는 3층 복도 청소를 마치고 카트를 밀어 로비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웃음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40대 여자 2명이 자동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옅은 베이지색 롱코트를 걸쳤고 다른 한 명은 진한 자주색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둘 다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가 자기 집 거실인 것처럼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금내 씨는 카트를 한쪽으로 비켰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 소파 쪽으로 걸어가다가 베이지색 코트 여자가 소파 팔걸이에 무심코 커피잔을 올려놓으려다 놓쳤습니다. 플라스틱 뚜껑이 튀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대리석 바닥 위로 넓게 쏟아졌습니다. 자주색 머플러 여자가 먼저 뒤로 물러섰습니다. 신발에 틀까 봐서였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내 씨를 봤습니다. 시선이 금내 씨의 회색 작업복 가슴팍에 박힌 한성 용역 글씨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저기요, 이거 좀요. 금내 씨는 카트에서 걸레를 꺼내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커피가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소파 다리 밑까지 흘러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미끄러지면 어쩌려고. 빨리빨리 좀 해요. 금내 씨가 바닥을 닦은 지 20초가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됐어. 어차피 2분 일이잖아요. 우리 올라가요. 두 여자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딘가 맛집 이야기였습니다. 금내 씨는 무릎을 꿇은 채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가 커피 냄새를 빨아들였습니다. 달콤하고 씁쓸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파 다리 밑까지 걸레를 밀어 넣었습니다. 일어서서 카트로 돌아왔습니다. 걸레를 헹굴 물통에 담갔습니다. 갈색으로 물든 걸레가 물속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두 여자는 이미 위층으로 올라가고 없었습니다. 금내 씨는 물통을 들어 카트에 올려놓고 다시 복도 쪽으로 밀었습니다. 카트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여자가 닭과장 부인이라는 것을.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글을 처음 쓰게 된 건 일을 시작한 지 10번째 해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50대 여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303호실 창가 쪽 침대였습니다. 보호자는 딸 하나였는데 20대 후반쯤 됐을까 싶었습니다. 마를 대로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늘 거뭇했죠. 그날 금내 씨가 병실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는데 그 딸이 다가왔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저기요, 항암 치료받는 분들 머리 빠질 때 어떻게 해드려야 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바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한테 갔더니 팸플릿을 줬다고 했죠. 팸플릿에는 원인과 경과만 적혀 있었다고. 자기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금내 씨는 걸레를 카트에 걸쳐 두었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거울 보는 걸 피하게 된다는 것. 그때 딸이 먼저 짧게 자르고 오면 어머니가 조금 덜 외롭다는 것. 베개 커버를 면 소재로 바꾸면 두피 마찰이 준다는 것. 찬물로 두피를 가볍게 닦아주면 따가운 게 조금 낫다는 것. 발한 증세가 심할 때는 작은 선풍기를 침대 옆에 하나 두면 도움이 된다는 것.
의학 영화 하나 없이 18년 동안 옆에서 봐온 것들을 말했습니다. 딸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래 입술이 잘게 떨렸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도 못 들었어요. 그날 저녁 금래 씨는 집에 돌아와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재봉 씨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소리가 났습니다. 금래 씨는 핸드폰을 들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뭔가를 적었습니다. 잊어버리기 싫어서였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장이 예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본 것을 본대로 적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손을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식탁을 봤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질거렸습니다. 재봉 씨와 말이 많지 않은 사이입니다. 밥 먹었냐? 오늘 어땠냐?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봉 씨는 금래 씨 생일이면 꼭 미역국을 끓여둡니다. 20회째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습니다. 금래 씨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미리 끓여두고 뚜껑 덮어놓고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신문을 폈습니다. 금래 씨는 그게 좋았습니다. 말 없이 기억하는 사람. 오유정 씨를 얼굴 보고 이름을 알게 된 건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병원 의료진 가족 초청 행사가 로비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재봉 씨가 시설관리팀 대표로 참석하게 됐고 배우자도 함께 오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금래 씨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옷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베이지색 면 자켓이 구석에 있었습니다. 이마트에서 2만 원 주고 샀던 것인데 두어 번 입고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꺼내서 다려봤더니 그럭저럭 입을만 했습니다. 검은 면 바지와 맞췄습니다. 거울 앞에 섰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강당 안에 들어서는 순간 금래 씨는 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여자들의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피스, 자켓, 진조 목걸이. 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서 또각또각 났습니다. 어디서 나는지 모를 달콤하고 무거운 향수 냄새가 공기 아래쪽에 깔려 있었습니다. 금래 씨가 늘 쓰는 무향 비누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재봉 씨는 이미 시설관리팀 동료들 옆에 가 있었습니다. 금래 씨는 그 옆에 섰습니다. 어디 눈을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음료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서 오렌지 주스가 담긴 플라스틱 컵 하나를 들었습니다. 빨대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오유정 씨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웃음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옅은 자주빛 자켓에 흰 블라우스. 헤어는 세팅이 돼 있었고 손목에 금팔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편한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웃으며 다가오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죠. 금래 씨를 보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케이터링 팀이세요? 공기가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두세 명이 돌아봤습니다. 금래 씨의 베이지색 면 자켓을 봤습니다. 금래 씨의 손을 봤습니다. 소독액에 오래 달아 거친 손등, 물에 불어터진 손마디.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바지 옆에 붙였습니다. 아니요, 남편이 시설관리팀이에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오유정 씨의 표정이 반 박자도 안 걸려 정리됐습니다.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쪽이군요 하는 분류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바닥을 닦았던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빨리빨리 좀 해요. 그때의 그 목소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금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래 씨는 플라스틱 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빨대가 천천히 기울어졌습니다.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재봉 씨와 나란히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재봉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금래 씨는 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봉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금래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3월의 가로수에 아직 잎이 없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이 회색 하늘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2번 더 마주쳤습니다. 한 번은 강원 로비에서였습니다. 금래 씨가 퇴근하려고 복도를 걷는데 저쪽에서 오유정 씨가 보였습니다. 여자 둘과 함께였습니다. 금래 씨가 지나치는 순간 오유정 씨가 지인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지인이 돌아봤습니다. 입가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금래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등이 뜨거웠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병원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 열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번째는 병원 내 익명 커뮤니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영상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오유정 씨가 외부 강연에서 한 말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공개 강연이었고 녹화본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죠. 금래 씨는 퇴근 후 집에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잘 정돈된 강연장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생수 한 병과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청중이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오유정 씨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생각하는 사람이랑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타고나는 거예요. 교육이 어느 정도 바꿔주긴 하지만 근본은 못 바꿔요. 금래 씨는 그 영상을 3번 봤습니다. 한 번 보고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2번째도 끝까지 봤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정확하게 기억해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워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방 쪽에서 재봉 씨가 끓여놓은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구수하고 짠 냄새였습니다. 금래 씨는 그 냄새를 맡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점심 무렵의 병원 로비는 오전보다 한층 소란스러웠습니다. 외래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오가고 로비 한켠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냄새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웅웅거렸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여름 더위가 짧게 밀려들었습니다. 소파 구역에 오유정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 2명이 함께였습니다.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웃음소리가 낮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금래 씨는 카트를 밀고 로비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오후 구역 청소를 마치고 카트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다퀴가 삐걱거렸습니다. 오유정 씨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앉은 여자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방향은 이쪽이었습니다. 저분 있잖아요. 우리 병원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저번에 가족 행사에서 제가 말을 걸었다가 당황했잖아요. 시설관리팀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여자 한 명이 금래 씨 쪽을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유정 씨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했습니다. 그나저나 여기서 진짜 오래 계신다. 몇 년째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여자 한 명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 아닐까요? 금래 씨는 카트를 계속 밀었습니다. 속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겁게 쏟아졌습니다. 이마에 땐이 맺혔습니다. 그때서야 알아챘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쥔 손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쥐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카트 바퀴가 경사로를 내려가며 덜컹거렸습니다. 등이 뜨거웠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탈의실의 점심시간이 막 끝나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사물함 쪽에서 자물쇠 돌아가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금래 씨는 카트 바퀴를 걸레로 닫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용역 관리자가 들어섰습니다. 작업복 위에 조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명찰에 임영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리자가 먼저 멈췄습니다. 시선이 금래 씨 얼굴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표정이 풀렸습니다. 혹시 이 금례? 금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주야?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40이 훌쩍 넘은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그 시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명주 씨가 먼저 웃었습니다. 세상에, 여기서 만나네? 너 여기 일하는 거야? 오래됐어, 영주는. 나 이번에 관리 쪽으로 옮겼어. 어쩌다 보니 여기로 발령이 났어.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조금씩 빠르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영천, 초등학교, 서울로 올라오던 날들. 그러다가 이명주 씨가 말했습니다. 금래야, 너 기억해? 우리 6학년 때 영천 100일장. 금래 씨가 조용히 봤습니다. 나는 장려상 받고 속으로 울었잖아. 너 최우수상 받는 거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선생님이 뭐라 했는지 기억해? 금래는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쓸 줄 안다고. 그 말이 아직도 생각나. 금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잠깐 스쳤습니다. 이명주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야. 40년쯤. 금래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금래야. 내가 요즘 여기 다니고 있어. 노원 평생교육원. 글쓰기 강좌인데 강사가 좋아. 부담도 없어. 한번 같이 가볼래? 금래 씨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생활 속 글쓰기.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생각해 볼게. 이명주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생각해봐. 근데 금래야, 너는 잘 쓸 거야. 최우수상이잖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금래 씨는 집에 돌아와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재봉 씨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금래 씨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노원 평생교육원 글쓰기 강좌 접수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수강료는 한 달에 15,000원이었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원 창립 48주년 자선 바자회가 열린 건 그로부터 1년쯤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개봉 씨가 시설관리팀 지원 인력으로 배치됐습니다. 행사 준비부터 철수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 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금래 씨는 그날 일찍 퇴근하고 도시락을 챙겨가기로 했습니다. 재봉 씨가 나가면서 밥 먹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쌀밥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 2층 찬압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행사장이 있는 병원 본관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오유정 씨가 보였습니다. 연한 카멜색 롱코트에 베이지색 힐이었습니다. 힐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손에는 클립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행사 총괄이었습니다.
재봉 씨가 커다란 짐 박스를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행사용 탁자 다리가 박스 안에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무게가 꽤 나가 보였습니다. 오유정 씨가 그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재봉 씨 쪽을 봤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클립보드 체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짐 저쪽으로 옮겨요. 재봉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했습니다. 박스를 들었습니다. 오유정 씨는 이미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재봉 씨가 옮기는 걸 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힐 소리가 멈췄습니다. 거기 말고요. 저기라고요. 처음부터 저기라고 했잖아요. 재봉 씨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유정 씨가 옆 사람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어휴, 말을 몇 번을 해야 알아들어요, 정말. 오유정 씨는 또각또각 멀어졌습니다. 재봉 씨의 등이 보였습니다. 회색 작업복이 어깨부터 땀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 등이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금내 씨는 도시락 봉투 손잡이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꽉 쥐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손가락 안쪽이 하얗게 됐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도시락을 재봉 씨한테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도시락을 부엌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가 가장자리부터 굳어 있었습니다. 금내 씨는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저녁에 재봉 씨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밥상 앞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금내 씨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봉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죠.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혀지는 소리만 났습니다. 창밖에서 가을바람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재봉 씨가 다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금내 씨는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통에 넣고 물을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소세미로 그릇을 닦는 동안 손등이 붉어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재봉 씨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소파에서 잠든 거였습니다. 금내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재봉 씨의 등이 보였습니다. 짐을 옮기던 그 등, 땀에 젖은 회색 작업복, 돌아보지 않던 그 등. 어휴, 말을 몇 번을 해야 알아들어요. 그 목소리가 귓속 속에서 울렸습니다. 재봉 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내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아무 말도 못하고 도시락만 꽉 쥐고 서 있었다는 것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마시지 않고 그냥 잡고 서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포장마차에서 일할 때도 명시적으로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당연하게 배제될 때, 어떤 질문이 자신에게는 향하지 않을 때, 그런 식으로 천천히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오유정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게 타고나는 거예요. 금내 씨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 불빛만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가장 길고 가장 화가 난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병원에서 18년을 일하면서 본 것들.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문장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자판이 손에 닿는 감각이 거셌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새벽 1시 15분. 등록 버튼을 누르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 버스 안에서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12만이었습니다. 댓글이 3,400개였습니다. 금래 씨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가 도봉로를 달렸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빌딩 사이로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 입원해 계실 때 청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담당 교수님보다 훨씬 위로가 됐어요. 이런 글은 의대 나온 사람은 못 씁니다. 환자 가족 옆에서 직접 살아온 분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희 엄마 항암 치료 중인데 이 글 읽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금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병원 쪽문으로 들어가 카트를 꺼냈습니다. 걸레를 걸고 소독액을 채우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카트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18년 동안 쓸어낸 것이 먼지만이 아니었다는 걸. 처음 글을 올린 곳은 간병인과 보호자들이 모이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항암 환자 딸이 거기에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금래 씨가 검색을 하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엄마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댓글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금래 씨는 그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아이디는 이여사로 했습니다. 필명은 이여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이시니까 이, 여자 어른이니까 여사.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독자들이 이 여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자리가 잡혔습니다. 글은 처음에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첫 해 댓글은 몇 개씩 달렸습니다. 쪽지가 오는 날도 있었고 아무 반응 없이 지나가는 글도 있었습니다. 금래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읽기 싫어서 시작한 것이었으니까.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한 편, 두 편. 항암 치료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 고통 옆에서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보호자가 밥을 못 먹는다는 것, 입원 3주가 넘어가면 보호자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 면회 시간이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봤다는 것, 그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글이 쌓이면서 독자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공감한다는 댓글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오래된 글을 다시 찾아 읽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당신 글 다 읽었어요 라는 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이 여사 글 목록이 제 교과서예요 라는 말도. 글은 계속 나왔습니다. 첫 해가 끝날 무렵 50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가 끝날 무렵 120편이었습니다. 세 번째 해가 지났을 때 이 여사의 글은 200편을 넘어 있었습니다. 200편이 쌓이는 동안 글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본 것을 적었습니다. 나중에는 오래 생각해야만 나오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병원이 누군가에게 어떤 장소인지, 그 질문들이 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회수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늘어난 조회수가 새 독자를 데려왔고 새 독자는 오래된 글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 오래된 글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았습니다. 금래 씨는 그 흐름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퇴근 후 핸드폰을 열면 알림이 전날보다 조금씩 늘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두 번째 주가 제일 힘듭니다.
라는 글을 쓰게 된 것도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4층 복도 끝 벤치였습니다. 항암 2주차에 접어든 환자 보호자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금내 씨가 지나가면서 보니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것이었죠.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내 씨는 카트를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보호자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금내 씨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내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카트를 밀었습니다. 집에 와서 그날 밤 그 글을 썼습니다. 첫 주는 긴장으로 버티고 셋째 주부터는 몸이 조금씩 적응을 시작하는데 두 번째 주는 그 사이라는 것, 긴장도 풀렸고 적응도 안 된 그 사이가 제일 힘들다는 것, 보호자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 글 조회수는 230만을 넘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처음 알아볼 때 드는 감정에 대하여 라는 글도 썼습니다. 이 글도 계기가 있었습니다. 5층에서 청소를 마치고 내려오다가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보호자로 온 50대 아들이 간호사에게 요양병원 등급을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멈추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참 못된 아들 같아서요. 금내 씨는 카트를 밀면서 지나쳤습니다. 그 말이 오래 따라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글 안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죄책감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한 줄이 퍼졌습니다. 이 여사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문장을 가져다 썼습니다. 대학 강연에서 인용한 사람도 있었고 다른 작가의 책 속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금내 씨는 그 사실을 훨씬 나중에 알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했죠. 병원 청소부가 본 가족이라는 글도 썼습니다. 어떤 가족이 끝까지 남아있는지, 어떤 가족이 가장 먼저 떠나는지를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어떤 가족이 옳고 어떤 가족이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 것을 봤습니다. 댓글에 죄책감이 든다는 말과 위로가 됐다는 말이 나란히 달렸습니다. 금내 씨는 그것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탈의실에서 쉬고 있는데 같은 팀 막내 미선 씨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입술을 다물고 있었는데 눈이 약간 빨개져 있었습니다. 무슨 글 읽어요? 금내 씨가 물었습니다. 미선 씨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 여사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요양병원 알아볼 때 드는 감정에 대한 글이에요. 진짜 너무 공감돼서요. 저희 시어머니 요양원 알아볼 때 제가 딱 이랬거든요. 금내 씨는 화면을 봤습니다. 자기가 쓴 글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라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금내 씨가 말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나 간호사인가 봐요. 병원 얘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걸 보면. 금내 씨는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다른 곳을 봤습니다. 밥맛이 이상했습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데 뭔가 목이 메었습니다. 어느 날 댓글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의료계통 종사자세요? 디테일이 너무 정확해서요. 금내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네, 병원 일을 오래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어느 점심시간 탈의실에 금내씨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은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환풍기 소리가 낮게 울렸고 형광등 하나가 가늘게 깜빡이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기 전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습관처럼 이 여사 계정을 열었습니다. 댓글 알림이 23개였습니다.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간쯤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혹시 도봉구 쪽 당원 계신 분 아닌가요? 내과 병동 묘사가 너무 세밀해서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 입원해 계셨는데 선생님이 쓰신 406호실 창문 없는 자리 묘사가 딱 거기예요. 금내 씨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아래 답글을 확인했습니다. 3개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406호실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설마요, 이런 병원이 어디 한두 군데예요? 어느 병원이든 그리 좋으면 됐죠. 환풍기 소리가 잠시 커졌다가 잦아들었습니다. 금내 씨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댓글이 달린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댓글은 새벽 2시였습니다. 마지막 답글은 새벽 3시 40분. 그리고 이후 12시간 동안 그 실마리를 따라간 댓글은 더 없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지나간 거였습니다. 금내 씨는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계란말이를 입에 넣는 순간 그 차가움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여러 번 씹었지만 퍽퍽하게 느껴지며 잘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얼른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렇게 다 먹었습니다. 금내 씨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잠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쉬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탈의실을 나와 카트를 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새 글을 썼습니다. 어느 밤에는 커뮤니티 쪽지가 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여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3달째라고 했습니다. 이 여사님 글을 다 읽었는데 처음 읽기 시작한 게 새벽 2시였고 끝났을 때는 새벽 4시였다고 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이 여사님 글을 읽으면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숨이 쉬어집니다. 금내 씨는 그 쪽지를 읽고 한참 있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이상했습니다. 힘내세요 라는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한참 있다가 겨우 이렇게 썼습니다. 숨이 쉬어지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재봉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거였습니다. 금내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반년 뒤였습니다. 산문집 출간 제의였습니다. 편집자가 보낸 메일은 정중했습니다. 누적 조회수를 확인했고 독자 반응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단행본 출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씨는 한 달 동안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진이 들어가거나 실명이 공개되는 건 싫습니다. 출판사와 여러 차례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이런 조건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필명 이 여사, 저자 소개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한 사람으로만, 북커버에는 병원 복도 사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자 얼굴 없이. 책이 나온 날 서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한 권만 주문했습니다. 남편 몰래 본인 이름으로. 택배가 온 날 재봉 씨는 일찍 퇴근해 있었습니다. 금내 씨는 택배 상자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갑니다. 커터칼도 없이 손으로 박스를 뜯었습니다. 종이 모서리에 손가락에 긁혔습니다. 휴지를 받습니다. 이 여사라는 글자와 함께 병원 복도 사진이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길게 뻗어 있는 아무도 없는 새벽 복도였습니다. 금래 씨가 매일 걷는 복도와 비슷했습니다. 저자 이름은 이 여사였습니다. 이 금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건 자기가 쓴 책이니까. 화장실 환풍기가 웅웅거렸습니다. 바깥에서 재봉 씨가 TV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래 씨는 책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작업복 가방 맨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재봉 씨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 금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요. 부엌에 서서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오유정 씨의 인스타그램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같은 층 동료 오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강남에서 독서 모임하는 분이래. 우리 병원 박 과장 부인이라더라. 책 추천하는 걸로 꽤 유명하다나 봐. 화면을 건네받았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에 책 한 권, 커피 한 잔, 작은 화분. 빛을 신경 써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입니다. 이분이 참 삶을 깊이 아는 것 같아요. 격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사진 속 책의 표지가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길게 뻗은 병원 복도. 금래 씨 자신의 책이었습니다. 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여사 책 읽어봤어요? 진짜 좋더라고. 병원 있는 사람이 쓴 거라서 그런지 진짜 같아서. 금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핸드폰을 돌려주고 카트를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오유정 씨 인스타그램을 직접 찾아 들어갔습니다. 좋아요가 1200개가 넘었습니다. 저도 바로 샀어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추천 감사해요. 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화가 나야 하는지 셋 다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오유정 씨 인스타그램에 또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 글빛 모임 후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었습니다.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번 달 이여사 선생님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눈물이 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특히 죄책감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라는 문장에서요. 삶을 깊이 아는 분만이 쓸 수 있는 문장이라는 게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언젠가 꼭 모시고 싶은 분입니다. 삶을 깊이 아는 분. 금래 씨는 그 화면도 캡처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어떤 웃음인지는 자기도 몰랐습니다. 이틀 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 독서 모임 글빛이라는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모임 운영자 오유정 씨가 직접 출판사 쪽으로 연락을 줘왔다고 했습니다. 금래 씨는 그날 저녁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바빠서 어렵겠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봉 씨가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금래 씨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죠. 재봉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 글 잘 쓰네. 병원 얘기 쓰는 사람이래. 금래 씨는 수세미 든 손을 멈췄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이 여사 산문집이 베스트셀러 5위에 올라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적 조회수 800만, 단행본 2만 5천 부 돌파.
화면에 책 표지가 잠깐 나왔습니다. 형광등이 뻗은 복도 사진이었습니다. 재봉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한번 읽어봐. 금내 씨는 대답했습니다. 네. 시선은 냄비 쪽에 있었습니다. 수세미가 천천히 바닥을 돌았습니다. 재봉 씨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금내 씨는 그릇을 다 닦고 행주로 닦았습니다. 손을 앞치마에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부엌에서 나와 재봉 씨 옆에 앉았습니다. TV를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봄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달 말 병원 내부 게시판에 공문이 붙었습니다. 병원 창립 50주년 기념식 안내였습니다. 날짜, 장소, 복장.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병원과 인연이 깊은 특별한 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사실 병원 측에서는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 속 병동 묘사를 보고 저자가 본원 직원임을 직감하고 출판사에 간곡히 신원 확인을 요청해온 상태였습니다. 작가의 뜻을 존중해 비밀을 지키겠다던 출판사도 병원장님의 끈질기고 정중한 설득에 결국 금내 씨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신원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장님이 출판사를 통해 선생님의 성함과 직책을 모두 확인하셨다며 직접 이 여사 선생님을 찾아 감사패를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금내 씨는 행사 참석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박 과장 이름이 있었습니다. 배우자 동반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재봉 씨가 퇴공하기 전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났습니다. 나와도 되는 사람인가? 나가도 괜찮은 자리인가? 그리고 하나를 더 생각했습니다. 오유정 씨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출판사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기념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재봉 씨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금내 씨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어두운 게 싫었습니다. 내일이 어떤 날인지 생각했습니다. 단상에 올라서는 것이었습니다. 200명이 보고 있는 단상 위에 흰 가운도 없이 정장도 없이 그냥 자기 얼굴로 이 금내라는 이름으로 무섭지 않으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부엌 창문에 밤바람이 부딪혔습니다. 상계동 골목 어딘가에서 늦게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내 씨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 여사 계정을 열었습니다. 댓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부산 여자의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숨이 쉬어집니다 라는 그 말을. 처음 달린 댓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도 못 들었어요 라는 말을.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단상에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오유정 씨에게 보여주려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오유정 씨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게 이유의 일부이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800만 명이 읽은 글을 쓴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자기 이름으로 한 번쯤 서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406호실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았다 놓던 그 손, 빈 침대에 말없이 손을 얹던 아주머니, 2주차에 소리 없이 울던 사람 옆에 그냥 앉았던 벤치, 이것들을 글로 옮겼고 그 글이 누군가의 새벽 2시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금내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옷장으로 갔습니다.
남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다림질판을 폈습니다. 다리미에 전원을 넣었습니다. 스팀이 올라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매부터 다렸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한 번 다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다렸습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봉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잠들었습니다. 기념식 당일 아침, 금래 씨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4시 50분이었습니다. 어젯밤 다려둔 남색면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소매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구김이 없었습니다. 개봉 씨가 일어나서 금래 씨를 봤습니다. 오늘 어디 가요? 금래 씨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행사요. 재봉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된장찌개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행사장 가는 버스 안에서 금래 씨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친 손등이었습니다. 소독에게 오래 다른 손이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오래. 병원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차고 있었습니다. 200개가 넘는 좌석에 흰 가운들, 정장들, 달콤하고 무거운 향수 냄새가 공기에 깔렸습니다. 출판사 담당 편집자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단상 가까운 쪽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재봉 씨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객석 왼편에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금혜 씨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병원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축사가 있었고 병원 5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금혜 씨는 정면을 봤습니다. 영상 안에 복도가 나왔습니다. 형광등이 뻗은 병원 복도였습니다. 금래 씨가 매일 걷는 복도와 비슷했습니다. 카트를 미는 사람의 뒷모습도 잠깐 나왔습니다. 금래 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그래도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잠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늘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여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적 조회수 800만, 단행본 2만 5천 부.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 병원에서 18년을 일해오셨습니다. 청소 용역직 이금래 씨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재봉 씨의 숨이 잠깐 끊겼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래 씨가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TV 화면에서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당신도 한번 읽어봐 라고 했던 그 책이었습니다. 새벽에 늘 혼자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보는 거라고 했으니까.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자신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금래 씨는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재봉 씨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남색 블라우스. 오늘 아침 옷장 앞에 서 있던 뒷모습이었습니다. 소매 끝까지 2번이나 다리던 것.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금래 씨가 계단을 올라 단상에 섰습니다. 강당 전체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환한 조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 어딘가에서 옹성임이 번졌습니다. 나중에 편집자한테 들은 말이었습니다. 병원장의 소개가 끝나기 무섭게 객석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사가 이 병원 청소부였어요? 그 책 쓴 분이요? 입에서 입으로 짧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들이 오갔습니다.
독서 모임 글빛에서 그 책 추천한 분이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인스타에 격이 있다고 했던 분, 박 과장 부인 아닌가요? 객석 왼쪽 앞에서 세 번째 줄, 오유정 씨가 그 시선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유정 씨의 얼굴이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고. 평소라면 무슨 자리에서든 중심에 있었을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정면을 보지 않았다고. 그쪽 자리 분위기가 많이 어색했다고. 금래 씨는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채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냥 오래 봤습니다. 18년 동안 이 병원 복도에서 봤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재봉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금래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재봉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래 씨는 느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금래 씨가 식탁에서 늦게까지 핸드폰을 들고 있던 밤들. 뭐해? 물어보면 그냥요 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재봉 씨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정면을 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해질 때까지 박수를 쳤습니다. 왜 그러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환담 시간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오유정 씨가 다가왔습니다. 연한 회색 자켓에 진주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면서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주변 몇몇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유정 씨는 그 시선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래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이 여사가 선생님이셨군요. 오유정 씨의 목소리가 약간 가늘었습니다. 평소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금래 씨가 돌아봤습니다. 놀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승리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네, 청소하면서 썼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오유정 씨도 들었습니다. 오유정 씨의 입술이 잠깐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뺨이 달아오른 채였습니다. 금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번에 모임 인스타 봤어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유정 씨가 말했습니다. 아, 그게 정말 좋은 책이라서요. 저희 모임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혹시 강연은 한번 기회가 되시면. 금래 씨가 말했습니다. 바빠서요. 구역 청소가 남아 있어서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재봉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병원 앞 벚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흰 꽃잎 몇 개가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재봉 씨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왜 말 안 했어? 금래 씨가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다 알려줄까봐. 재봉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금래 씨는 잠깐 재봉 씨를 봤습니다. 아니, 그냥
혼자 해보고 싶었어요. 재봉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순두부찌개였습니다. 뚝배기에 담겨 나왔고 아직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반숙 계란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재봉 씨가 숟가락으로 순두부를 한 번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맛있다, 오늘. 금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금래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케이터링 팀이세요? 하던 그날부터였습니다.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커피를 닦던 그날부터, 영상을 3번 보던 밤부터, 도시락 봉투를 꽉 쥐고 행사장 한편에 서 있던 그 가을부터, 화가 난 채로 새벽 1시에 핸드폰을 두드리던 그 밤부터, 그 모든 날들이 오늘 이 버스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봄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흘러갔습니다. 버스가 도봉로를 지나 상계동 방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상가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치킨집, 편의점, 세탁소. 금래 씨가 매일 퇴근 버스에서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았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 불빛들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금래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 물어볼 것 같아서. 이금래 씨는 지금도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납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담당 구역은 여전히 내과병동 3층과 4층입니다. 카트바퀴는 아직도 삐걱거립니다. 수리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복도를 걷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 구겨진 점퍼, 굴러다니는 커피캔, 창가에 혼자 서서 바깥을 보는 뒷모습,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았다 놓는 손, 빈 침대에 말없이 손을 얹는 사람. 금래 씨는 그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저녁에 씁니다. 글이 올라올 때마다 댓글이 달립니다. 숨이 쉬어진다는 말, 처음으로 울었다는 말, 위로가 됐다는 말. 금래 씨는 그것들을 하나씩 읽습니다. 답장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읽습니다. 재봉 씨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녁마다 묻지 않습니다. 금래 씨가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TV 소리를 조금 낮춥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금래 씨 생일에는 여전히 미역국을 끓여둡니다. 28회째입니다.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이 아는 것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금래 씨는 그것을 800만 명에게 증명했습니다. 소리 없이 청소포를 손에 쥔 채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감동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